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어제 그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슴이 좀 덜컹 하셨던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으면서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워낙 지금 뭐 고객 예탁금이 87조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이제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외국인에서 이제 주도 세력이 개인들로 바뀌는 게 아닌가. 정말 이제 다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번 잘 지켜보시죠. 그리고 요즘 제가 세미나 여기저기 다녀보면 다들 단기 조정으로 끝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내년까지 그래도 장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하는 쪽이 많더군요. 이게 뭐 시장은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일단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ETF 시장 좀 잠깐 얘기하고 장기로 투자할 만한 상품이 새로 나온다고 해서 그거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ETF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순자산 총액이 276조 원에 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운용사들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한 달에 26조가 늘어나는 상황도 벌어지고, 뭐 평균 10조 이상 늘어나는 거 그냥 뭐 기본인 것 같고요. 15조 뭐 이렇게 늘어나다가 지난달엔 26조가 늘어났고, 한 달에 새로 상장된 종목이 10개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안에서 이기려다 보니까 운용사들이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뭘 사야 할지 너무 어렵다. ETF도 종목이 이렇게 많냐. 지금 뭐 월배당 상품도 140개가 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뭘 사야 될지 너무 어렵고, 특히 이제 지금 요즘 시장이 좋으니까 새로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뭐부터 사야 될까요? 뭐 이제 이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좀 단순하긴 하지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없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업을 또 해야 되니까 투자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쭉 모으기만 해도 되는 그런 상품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다들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계속 모으기만 해도 은퇴 준비가 가능한 상품이 뭐가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답은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을 모으면 끝인데, 워렌 버핏도 S&P 500만 모아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내가 주거들랑 뭐 90%는 S&P 500에 담고 나머지는 채권에 담고 뭐 이제 이렇게 남기셨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기가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국내 S&P 500 ETF도 19조 시장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최근 들어서 2, 3년 동안 엄청 커졌고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13.7%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 복리의 법칙 72로 나눠보면 5.25년이면 2배이고요. 지금 직투하는 것도 8.3조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미국으로 S&P 500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13.7%, 5.25년이면 2배라는 얘기는 1억을 15년간 투자하면 운이 좋으면 따따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억을 집어넣으면 5년 뒤에 2억이 되고, 또 이제 10년 차가 되면은 4억이 되고, 4억이 15년 차가 되면 8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산술적으로. 그 사이에 뭐 별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S&P 500인데, 근데 이렇게 장기 우상향하는 거는 알겠다 이거죠. 근데 인출 시에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출하는 시기에는 분명히 이제 세금 이슈가 발생할 건데, 저렇게 이제 수익이 커졌잖아요. 아까 1억 넣어놨더니 8억이 됐다 그럼 7억이 수익인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직투를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22%가 훅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국내 상장 해외형 ETF 같은 경우도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를 내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출 시기에 매도를 하는 순간 세금으로 이제 수익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세금으로 안 내고 잘 굴려서 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금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연간 250만 원 맞춰서 매도했다가 다시 샀다가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나중에 왕창 팔게 되면은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신경 써야 되고 머리 아파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신박한 상품들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생애주기 배당 전환 전략. 이건 또 뭐지? TDF는 많이 들어봤는데,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처음엔 많았다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잖아요. 뭐 이 상품도 거의 20조가 넘게 21조인가가 지금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채권으로 바뀌고 이게 계속 연차별로 채권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성장성에 좀 한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인출기 시점에 인출 기능은 부재하거든요. 이게 채권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어차피 팔아서 다시 이제 써야 되는 거라서 파는 순간 아까 그 세금의 이슈가 또 똑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성장형 자산으로 충분히 자산을 키우고 인출기에 그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우겠다. 전략을 이제 적용한다는 그런 상품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S&P 500에다가 75%를 넣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다 25%를 넣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지금 장이 워낙 좋아서 이 상품이 별로 좀 매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제 좀 횡보장이 오든지 이제 하락장이 오면 좀 버텨주는 역할을 이제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25년이니까 38년까지 이걸 그대로 들고 가다가 마지막 2년 정도 이제 그 전환기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2040년에는 거꾸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75%, S&P 500이 25%로 바뀌는 이제 그런 상품이거든요. 이거 그냥 내가 이렇게 나눠 갖고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세금 이슈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매매 차익이 발생했던 부분을 이제 과세 이슈가 발생되는데 이 ETF 안에서 전환하는 거는 세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매도 시점에 이제 발생하는 거라서 일단 자산을 최대한 키워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월배당을 주는 이제 이런 형태의 전략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 운용사 말로는 세계 최초라는데 뭐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여러분도 일단은 괜찮아 보이나요? 인출기 직전 2년간 배당주 비중을 75%까지 증가하는 건데요. 이제 13년 동안은 그냥 S&P 500이 75,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25의 형태인데, 마지막 이제 2년 동안은 매월 2.08%씩 계속 바꾸면서 2년 동안 이제 75%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제 한 13년 동안은 배당률이 이제 S&P 500이 뭐 1% 초반대 정도 될 거고, 지금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한 3.8%, 9%이 정도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75대 25로 되어 있으니까 한 1.7% 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13년간 월배당으로 받고 있다가 요 시점쯤 되면은 한 3%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3% 중반 갖고 뭐 되겠어요? 하지만 이 사이에 13년 동안 자산이 따따블이 돼 있을 거라고 하면 거의 따따블에 가깝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3%는 적지 않은 돈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인출기에는 배당형 자산이 75%가 돼서 월배당 소득이 쭉 나오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신박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절세 계좌에서는 이런 거를 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일반 계좌로 가야 덩어리가 좀 커질 수 있잖아요. 시드가. 이제 1억 거치식 투자를 한 다음에 50%를 내가 배당주를 전환한다 라고 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봤거든요. 1억을 투자해서 12% 정도, 뭐 S&P 500이 30년 평균 12%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15년을 넣어놓는다고 치면, 그 다음에 50%를 배당주 전환한다고 치면죠. 중간에 매도를 해야 되니까 원금에다가 수익이 플러스 된 게 5억 4,700이 됩니다. 이렇게 연 12%가 되면 1억만 넣어놨다고 치면 이것도 대단한데,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해버리는 순간 수익이 2.24억 정도가 그 수익 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세금을 5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직접 투자했을 때. 아니면 일반 계좌에서는 종합과세 누진까지 아마 감안했을 때는 거의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날리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ETF 안에서 바뀌는 거라서 세금을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일단 발생을 안 합니다. 매도 시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설계를 해놨는데 되게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 특성을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일단 기본은 S&P 500하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있는데 S&P 500 탑 10을 또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 뭐지? 했더니 상위 10개 종목에다가 집중해 놓는 상품을 하나 이제 추가를 했거든요. 요렇게 조합한 거랑 요렇게 조합한 걸 이제 두 가지 상품이 나오는 건데, S&P 500의 탑 10이니까 지금은 뭐 전부 IT지만 옛날에는 또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 이런 산업군이 13년이나 1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니까 상위 10개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짠 거고,
S&P 500은 최근 이제 15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한 10년간을 놓고 보면 13.7%, 얘는 20.8%나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나스닥 100하고 좀 흐름이 비슷한데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이제 TR 기준이긴 할 텐데, 이제 이런 수익률에 배당 수익률 뭐 1.2%, 뭐 3.87,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배당 수익률 좀 낮겠죠. 성장주가 거의 IT가 한 8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난 좀 더 공격적으로 할래 하면은 뭐 이제 이걸 조금 많이 갖고 가고, 아니면 난 이거 중심으로 갖고 갈래, 아니면 이거 반반 할래, 뭐 이건 성향 따라 하면 이 비중이 달라지겠죠. 이게 30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40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조절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을 하면 포트폴리오를,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장이 되는데, 일단은 키움 미국 S&P 500 배당 다우존스 비중 전환. 이름이 너무 깁니다. 상품의 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름이 너무 긴데 저 그냥 별명을 하나 붙여보려고요. 키스당, 뭐 에미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미당, 에미당처럼 키스당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저씨 썰렁하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너무 이름이 길어서. 키스당이 이제 0.09%, 총보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장기 적립하라고 총보수를 낮게 갖고 간 것 같고요. 아까 미국 S&P 500 탑 10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0.19%, 나스닥 100이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나스닥 100보다 더 좋습니다. 8개는 IT고 뭐 나머지는 버크셔 해서웨이랑 JP 모건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던데, 나스닥 100이랑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키스당 10, 얘는 키스당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들이 별명을 하나 지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름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충분한 은퇴 준비가 가능한 규모의 투자를 하려면 사실 절세 계좌도 좋기는 하지만 연간 납입 한도가 있잖아요. 뭐 연금저축 해봤자 다 넣는다고 해도 IRP 포함해서 1800인데 이건 또 IRP는 못 넣거든요. 30%는. 이제 뭐 그런 거 감안하고, 또 ISA 한다 그래도 연 2천만 원밖에 못 넣으니까 충분한 시드 투입이 어려운 거죠. 아까 저런 시뮬레이션은 올해 지금 1억을 넣어야 뭐 5억 얼마가 나오는 시뮬레이션인데, 일반 계좌에서는 그리고 이제 세금이 부담이 발생하잖아요. 아까 매도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ETF 내 비중 전환이라서 중도 세금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월 75대 25로 리밸런싱을 해주거든요. 이때도 만약에 개인이 한다 그러면 세금이 계속 발생할 텐데 이 부담이 없고요. 고액 거치식 투자를 해도 중도의 세금 부담이 없고 인출 규모 이슈가 적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서는 요거 만들어 놓고 1,500만 원까지 뽑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얘랑 일반 계좌랑 똑같으니까 이때부터는 여기서 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더 빼면 어차피 15.4% 내는 거는 얘나 똑같으니까, 하여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배당 소득을 받으면서 내는 거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물론 매도할 때 차익은 조금 더 세금을 조금 더 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구조가 가능한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으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좀 관심 갖고 장기 투자용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 40대 중반이신 분들은 딱 맞지 않는, 40대 초중반 분들한테는 딱인 상품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저도 좀 고민해 보려고요. 자, 이런 내용 계속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ive your life.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미국 투자! 한 번의 투자로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 AI 대형주 집중으로 성장은 강력하게, 고배당 탑 20 선별로 배당은 더 강하게 추구한다! 자동 리밸런싱으로 포트폴리오 걱정 없이 배당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키움 미국 고배당 AI 테크 ETF